네, 13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샤이니에 관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샤이니는 타이디버스 패키지의 그 하나의 멤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난번 강의에서 그 타이디버스 강의를 드릴 때 이 그림 설명해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 그림이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 타이디 형태로 바꾼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트를 하면서 내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조금 더 리프로듀서블한 그 어떤 분석에 대한 그 결과를 지향하는 그런 이 전체적인 그림 철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R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만드는 툴이었죠. 문서를 만들고 이제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 툴인데, 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문서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웹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뭐 웹뿐만 아니라 이제 로컬 그 RStudio 내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 조건에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인데,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이랑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다른 언어들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은 이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어,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R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사실 이런 류의 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쓰이고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고, 오늘 강의는 어, 이 공식 튜토리얼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샤이니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모아놓은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는데, 핵심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금방,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쇼케이스가 있는데, 쇼케이스에 가보시면 굉장히 뭐 재미로 볼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대부분 다 샤이니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샤이니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이제 웹상에서도 돌아가긴 하지만 그 이제 로컬에서 말씀드렸듯이 RStudi오에서 바로바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개를 한번 보시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비슷한 걸 만들어서 써야겠다 싶으면 코드도 같이 있으니까 코드를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샤이니 어플리케이션의 일단 전체적인 아닌 구조는 파일 R 파일 하나면 되고요. R 파일 하나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유저 인터페이스 UI이고, 또 하나는 그 UI, 아니 그 이제 또 하나는 서버죠. 서버는 이제 우리가 보통 R 코드를 작성하는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석을 위한 코드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UI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 하나는 그 인풋 아웃풋입니다. 이 인풋 아웃풋이라는 거는 UI에서 사람들이 그 인풋을 넣죠. 그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 서버 쪽에서 계산이 돼요. 원하는 분석이 되고, 분석이 된 결과를 아웃풋으로 넘겨주면 UI죠. UI의 아웃풋 쪽에 있는 어떤 기능을 하는 데에서 그 그래프를 보여주든 텍스트를 뿌려주든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의 어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은 이 UI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UI와 서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인풋 아웃풋이라는 요소로 한다. 이 세 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고,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UI가 있고 서버가 있고 인풋 아웃풋이 있죠. 이 마지막 한 줄은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앱을 실행을 시키는 그냥 한 줄입니다. 이거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렇게 단순히 이런 게 나오죠. 보시면 이제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를 페이지에 뿌려주는 겁니다. 서버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분석하는 R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그 웹 주소처럼 돼 있죠. 이 주소창이고, 웹 브라우저를 열어보시면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도 볼 수 있는데, 이 HTML 그 문서죠. 웹 문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UI를 한번 실행을 시켜가지고 보시면, UI는 웹 HTML 태그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HTML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UI랑 서버 외에도 그 인풋 아웃풋이 필요한데, 그 인풋은 사용자 입력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HTML에서 제공하는 버튼이나 체크박스, 슬라이드 바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사용을, 이 코드를 보시면 슬라이드 바 같은 경우에 슬라이드 바 인풋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이제 이 인풋이라는 그 서픽스가 붙는데, UI 인풋들을 보면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데이트 인풋, 체크박스 인풋. 그래서 이런 함수를 쓰면은 그 이제 HTML 페이지에 이런 그 인풋 오브젝트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인풋 아웃풋은 모두 다 이제 아이디가 있어야 이 서버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 아이디로 레퍼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라이더는 이런 이제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현재값 이런 값들을 갖죠. 요걸 실행을 해보면 슬라이더가 이렇게 HTML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사용자가 인풋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아이디가 필요한데, 아웃풋은 플랫이나 이미지, 텍스트들을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인풋처럼 이제 뒤에 아웃풋이라는 서픽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플랫을 해주는 아웃풋이죠. 플랫을 그려주는 공간을 이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아웃풋이 아직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인풋 아웃풋 설정을 해줬는데 그 따로 서버에서 그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 아웃풋 공간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이 아이디에 히스트라는 아이디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제 명령을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이 코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소스를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걸 한번 그 브라우저로 열어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브라우저 해놓고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 네, 여기 있죠. hist라는 그 div 태그가 붙어 있는 hist id가 hist인 공간이 설정이 됩니다. 이제 HTML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div라는 그 태그가 달린 어떤 공간에 width가 100%, height가 400 픽셀 되는 공간이 마련이 된 거고 여기에 네, 아직 그림은 안 그려졌지만 hist라는 아이디로 언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고 있죠. 서버에서 이제 이런 걸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보시면 인풋 아웃풋을 봤죠. 이 인풋 아웃풋이라는 게 그 지난번에 이제 함수를 배우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외부에서 함수 내부에 있는 어떤 값이나 함수들을 이제 참고를 할 때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한다고 했죠. 이게 유일한 입구 같은 곳이라고 했고 외부에 있는 아웃풋 인풋들을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아웃풋 달러 히스트죠. 아웃풋 중에 히스트라는 아이디에다가 뭔가를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뭔가가 렌더 플랫이니까 이게 아마도 플랫을 그려주는 함수 같아요. 플랫을 렌더링을 해준다는 건데 렌더링은 이제 쉽게 말해서 플랫을 HTML 코드로 바꿔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히스트라는 함수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는 이제 R 코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뭘 얼마나 그릴 거냐, 데이터가 어디 있냐,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죠. input 달러 빈스. 여기서는 이제 빈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input 달러 num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인풋에서 우리가 설정한 num, 이 아까 그 슬라이더에서 설정한 그 값을 여기서 받아다가 빈스라는 변수에 넣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써서 히스트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출력되면 HTML로 렌더링을 시켜서 아웃풋 히스트라는 공간에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히스트를 그려도 되고요. 코드를 일단 보시면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아까 아웃풋 히스토그램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서버 쪽에다가 인풋에서 받아서 아웃풋에 이제 그려라 라는 명령을 넣었기 때문에 나오죠. 나오는데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이 값들이 바뀌고 바뀌는 값들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다시 보시면 아까 코드랑은 조금 다른데 UI는 똑같죠. UI는 이제 인풋 하나, 아웃풋 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ID가 num이 하나가 있고 이건 슬라이더에서 받는 값이고요. 최소값은 0부터 100까지.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히스트라는 공간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 히스트라는 공간에 렌더링을 해주는데 인풋 num을 받은 숫자로 아까 뭐 0부터 100까지 숫자로 r 놈을 하는 거예요. 그 랜덤하게 노멀 분포에서
100이라면 100개의 숫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방금 본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개념이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렇게 뭐 인풋에 있는 걸 값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바로바로 아웃풋에 반영이 돼요. 이게 웹페이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리액티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액티비티는 이 튜토리얼에서는 엑셀 셀에서 어떤 값을 이제 이퀄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어떤 셀의 이퀄을 가지고 어떤 다른 셀에 있는 값을 레퍼런스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셀에 있는 값을 바꿀 때마다 그 이퀄로 만든 이퀘이션은 계속해서 값이 바뀌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리액티비티에 비유를 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 지금 우리가 인풋을 바꿔줄 때마다 바로바로 그 값들이 반영이 돼서 56개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그려주는 거죠. 이게 리액티비티의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리액티비티가 사실은 그 샤이니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이 리액티브 밸류라는 게 있고 리액티브 펑션이 있어요. 리액티브 밸류가 있고 리액티브 펑션이 있죠. 그 리액티브 밸류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리액티브 밸류는 값이죠. 이 값, 인풋 값을 리액티브 밸류라고 하고 리액티브 펑션은 리액티브 값을 받아와서 뭔가 수행하는 게 리액티브 펑션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리액티브 펑션이 렌더 플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 리액티브 밸류랑 리액티브 펑션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네, 이거는 보시면 금방 아세요. 리액티브 밸류를 바꾸면 리액티브 함수가 바로 반응해서 그 플롯을 그려준다라는 거고 네, 여기서는 이제 리액티브 함수가 없을 경우에 에러가 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서버 안에서 리액티브 함수가 아닌 다른 데서 지금 input 리액티브 밸류를 쓰고 있죠. 리액티브 밸류를 리액티브 함수가 아닌 곳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리액티브 함수 안에서 썼죠. 그럴 경우에는 에러가 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cannot access reactive value num이라는 input num이라는 reactive value를 outside of reactive function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reactive customer, consumer. 그러니까 reactive 함수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reactive 함수는 6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 리액티브 함수 6가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사실 별 많이 없어요. 이 그 세 가지 UI, 서버, 인풋, 아웃풋 이게 전체적인 구조이고 인풋은 슬라이더 인풋, XXX 인풋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도 무슨 플랫 아웃풋, 서픽스 아웃풋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컴마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서 쓰면 된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 서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코드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단지 다른 거는 인풋 아웃풋을 파라미터로 주고 인풋에 어떤 값을 이렇게 달러로 참조를 하면 되고 이 아웃풋 공간에다가는 역시 달러로 id를 참조를 해서 그리면 되는데 인풋
리액티브 밸류를 리액티브 함수가 아니면 에러가 난다 라는 것까지 배웠죠. 리액티브 함수는 6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개념을 알아도 어, 샤이니 앱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리액티브 함수 6개가 조금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쓰다 보시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함수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렌더 함수는 방금 했죠. 지금까지. 렌더 함수는 어, 렌더 플랫,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쭉 있겠죠. 예, 여기 렌더링 펑션이라고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렌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렌더 함수가 그 리액티브 펑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뭐 중괄호 안에서 여러 라인의 코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리액티브 밸류에 대해서 반응해서 이 아웃풋 달러 형태의 출력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 함수는 리액티브 함수가 있습니다. 리액티브 함수는 리액티브 밸류를 사용자가 인풋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값을 가지고 아웃풋을 두 개를 생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개를 생성할 때 사용자가 의도하는 바는 인풋에 대한 동일한 그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두 개의 아웃풋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샤이니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두 개의 아웃풋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실행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앞에서와 똑같은 앱인데 지금 그 그래프가 있고 밑에는 이제 서머리가 있습니다.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퀀타일 값하고 평균이 나오는데 아까처럼 이 바꿔주면 계속해서 어, 이 그래프가 바뀌죠. 근데 여기 출력한 게 평균이에요. 평균이 지금 마이너스 0.404죠. 이 평균은 그런데 0.16이래요. 여기서는 다시 또 0.02가 됐는데 마이너스 0.2이고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여기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한 그림과 어떤 서머리를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지금 이 데이터랑 다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거를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써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리액티브 함수입니다. UI는 아까와 동일하고 이제 컴마를 구분을 해서 텍스트 아웃풋을 하나를 더 넣어준 게 다르죠. 인풋 하나와 슬라이더 인풋과 아웃풋 두 개입니다. 우리 서버 쪽은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리액티브 함수를 적용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제 아웃풋이 두 개예요. 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하나는 아웃풋의 달러 히스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다른 하나는 달러 스탯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어떤 공간에 저장을 하라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는 그 아이디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파라미터는 아웃풋 아이디 무조건 아웃풋 아이디라 생략을 하고 아이디를 직접 넣어준 겁니다. 이 두 번째 거는 렌더 프린트를 썼죠. 이게 이제 리액티브 함수 중에 렌더 함수를 쓴 거고 그래서 이 리액티브 밸류를 이 안에서 쓸 수 있었죠. 리액티브 밸류가 이제
각각 하나씩 쓰인 겁니다. 근데 동일한 리액티브 밸류가 쓰였는데 그 넘버, 아니, 그러니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할 때 각각을 제너레이션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너레이션 하기보다 하나를 써서 제너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똑같은 데이터로 플랫과 서머리를 그려주면 좋은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개념적으로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하나 만들고 밖에서 이걸 여기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될 텐데 근데 앞에서 제가 그 리액티브 밸류는 리액티브 함수 안에서만 쓰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되 리액티브 함수 안에서 쓰이게 할 수 있는 그 리액티브 함수가 리액티브 함수입니다. 밑에서 보시면 코드를 다시 보시면 코드는 UI는 똑같고 서버에서 이 리액티브라는 함수 안에 써줬어요. 이 r nom input $num을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리액티브 밸류를 리액티브 함수 안에서 써준 거고 에러가 안 나고 그리고 이 저장한 값을 이제 여기서 써주면 되겠죠. 밑에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 형태로 써졌어요. 저장은 변수 형태로 저장을 했는데 뒤에 가로를 붙여서 함수 형태로 저장을 해준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룰이에요. 그래서 reactive라는 함수를 써서 어떤 값을 저장을 했으면 이 값은 이제 함수처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아까랑 동일한 그래프인데 변할 때마다 그래프가 바뀌고 이제 평균이 여기 0.24 여기도 평균이 0.24가 됐죠. 바꿔보면 0.042, 0.042 동일한 데이터로 플랫을 그리고 서머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인풋으로 두 개의 아웃풋을 만들 때 동일한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reactive라는 함수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리액티브 함수를 배운 거예요. 렌더랑 리액티브. 네, 또 하나는 이제 isolate라는 함수입니다. isolate라는 함수는 이런 경우에 쓰이죠. 제가 먼저 예제를 먼저 보시면 네, 이제 인풋이 두 개예요. 슬라이더 바 하나랑 그다음에 텍스트 인풋이 있죠. 텍스트 인풋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걸 타이틀이죠, 타이틀. 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타이틀 함자 하나하나 칠 때마다 이게 플랫이 바뀌어요. 근데 원래 의도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이 타이틀을 써주고 그거에 대한 플랫을 그려주는 게 맞겠죠. 한자 한자 쓸 때마다 좀 딜레이가 있어서 빨리 써주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분리시켜 줘야겠죠. 요 오브젝트는 리액티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non 리액티브로 만들어 주는 게 isolate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non 리액티브로 만들어 준 게 이 코드죠. 코드는 똑같은데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고 요걸 바꿀 때만 바뀌어요. 네,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죠. 근데 이걸 바꾸면 바뀝니다. UI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게 패턴이 똑같아요. 슬라이더 해주고 콤마로 구분해주고 텍스트 인풋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죠. 인풋 아이디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니까 이 밸류를 넣어주면 이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출력이 되죠. 그리고 플랫 아웃풋 하나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컴마는,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하되 그 타이틀을 여기서 받아왔죠. input 달러 타이틀. 근데 이 input reactive value는 isolation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non-reactive로 바꾸는 거죠. isolate라는 함수에 둘러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아까처럼 그 해당되는 텍스트는 리액티브 하지 않고 이 슬라이더만 리액티브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세 개를 배웠고, 네 번째 함수는 옵저브 이벤트예요. 이제 나머지 세 개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나머지 세 개는 네 개네요.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게 7개였네. 리액티브 함수가 7개가 넘네요. 네, 제가 그 6개라고 크게 말씀드린 거고, 리액티브 함수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6개, 7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 함수들만 잘 알아도 사실 이제 앱을 만드는 데는 크게 그 불편한 건 없고, 몇 가지가 더 있는 함수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observe 이벤트 함수를 보시면, observe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벤트를 observation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input 오브젝트가 있는데, input 오브젝트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버튼이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고,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을 수행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액션 버튼, 이건 인풋이죠. 인풋 중에 하나고, 당연히 아이디가 있겠고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클릭미라는 라벨이 붙어 있고요. 이건 아이디고, 이건 버튼에 붙여질 라벨이고요. 이 옵저브 이벤트 함수를 쓰는 경우를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 버튼을 만들어 놓고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이벤트가 실행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앞에랑은 다르게 슬라이더를 움직여도 아무런 플래시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플래시 그려지죠. 그려지지 않다가 클릭을 하면 그려집니다. 이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업저브 이벤트인데, 보시면 슬라이더 인풋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플랫 하나랑 버튼 하나, 세 개의 인풋 아웃풋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UI에 서버에는 우리가 이 슬라이더에서 값을 받아다가 플랫을 그려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근데 그 행위를 클릭할 때만 해라 라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다가 쓰면 돼요. 클릭을 할 경우에만 인풋의 클릭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요거를 실행을 해라 라는 거예요. observe 이벤트라는 함수가 클릭을 할 경우에 어떤 걸 실행했나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죠. 그 hist라는 아웃풋 오브젝트에 렌더링을 하는데, 히스토그램을 렌더링을 하라는 거고, 히스토그램은 인풋 오브젝트를 받아다가 그려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isolate라는 걸로 non-reactive하게 바꿔놓은 슬라이더를 사용한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 이 간단한 코드로 이렇게 원하는 값에 대해서 플랫을 그리는
어플리케이션이 된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한 코드로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걸로 이런 걸 만들려면 코드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샤이니는 요거 개념만 알아놓으면 굉장히 쉽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observe 함수인데 observe 함수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observe 함수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이벤트를 다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바로 아웃풋에다가 뭔가를 써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observe 함수는 아웃풋에 뭔가 리액티브하게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상태, 변수의 값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를 바꾸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해줘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인풋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떤 상태를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이제 앱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 앱은 어, 사실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바로 바꿔지는 거는 못해요. 못하는데 보면 요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출력이 되죠. 콘솔에. 앞에서 그 그림 만든 앱이랑 좀 개념이 다른데 여기서 업저브가 하는 일은 어, 이 리액티브한 인풋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되는데 그 값이 이제 수시로 바뀌는 거죠. 수시로 바뀌는데 이 플랫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이 플랫이 바뀌는 거는 observe라는 함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리액티브 밸류가 리액티브 해서 바뀌는 거고요. 따로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 변수가 어, 이 observe라는 함수로 어, 그 변수의 값을 수시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신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일단 observe라는 함수가 있고 이 observe라는 함수는 리액티브하게 뭔가를 바꿔주는 기보다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변수의 값을 바꾸는 데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변수의 값을 여기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코드로 한번 보시면 사실 observe를 설명을 할 때 여기 reactive value라는 함수도 같이 쓰였어요. 이게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요 예제는 observe라는 함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떠한 변수를 수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이제 observe가 쓰였죠. 백그라운드에 있는 변수가 여기에요. 이거죠. 이 RV. 이 변수 값만 바꿔주면서 그 이제 리액티브하게 아웃풋을 출력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벤트 리액티브 함수인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observe 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 배운 함수들 중에 observe 이벤트가 있고 그 리액티브 함수가 있었어요. 그 리액티브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거였죠.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서 어 여기였죠. 데이터라는 어떤 리액티브 인풋을 받아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여러 군데 아웃풋에서 썼죠. 이게 리액티브고요. 그 다음에 observe 이벤트는 어떤 특정 인풋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원하는 어, 함수를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한 그런 함수였어요. 잘 보시면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금 배울 이벤트 리액티브 함수는 이 리액티브 함수하고 observe 이벤트 함수하고 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어, 어떤 하나의 인풋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이벤트에 기초해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벤트가 생기면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아까 observe 이벤트 함수랑 똑같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함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리액티브 함수랑 똑같죠.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그런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 이제 예제를 보시면 아까 observe 이벤트 함수 때도 클릭을 하면 그래프가 그려졌죠. 이것도 어, 클릭을 하면 업데이트를 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 라벨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클릭을 하면 아까 이게 나오죠. 콘솔에. 그리고 이게 지금 리액티브화 하지 않게 바꿔놨는데도 이 슬라이더를 옮기면 바뀌어요. 타이틀이 50보다 크고 50보다 작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바뀌고 50보다 작고, 말하자면 아까 방금 observe 함수에서 배운 어떤 리액티브 하지 않지만 상태 어떤 변수에다 값을 바꾸는 그런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observe 기능, 그 observe 기능이 아직 여기서도 계속 이제 유효한 거죠. 비록 이 슬라이더가 리액티브 하지 않게 바뀌긴 했지만 그 observe는 그 리액티브한 거랑 별개로 어떤 상태를 백그라운드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리액티브 함수에서 지금 설명드린 게 observe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벤트 리액티브 함수가 아까 리액티브 함수, 이렇게 함수형으로 쓰는 변수를 함수형으로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observe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게 리액티브 밸류인데, 이건 뒤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리액티브 밸류 함수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공통되는 어, 리액티브하게 값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계속 이 값이 바뀌었었죠. 그리고 리액티브 밸류라는 거는 어,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RV라는 그 리스트 오브젝트에 데이터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V 달러 데이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변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변수, 리스트 변수. 이 변수는 리액티브하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일단 실행을 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버튼이 두 개, UI에 보면 슬라이더 인풋 하나, 버튼 두 개, 그 다음에 아웃풋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리액티브 하지 않아요. 일단 슬라이더는 리액티브 하지 않게 바꿔놨습니다. 슬라이드에 이게 있죠. 인풋 넘. 근데 이 슬라이더 인풋 넘은 이벤트가 생길 때만 리액티브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observe 이벤트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 되냐 하면 input 놈이라는 이벤트가 생기면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input number 이걸 받아서 노멀 분포에서 이만큼을 추출을 해서 값을 여기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수는 뭐냐? 리액티브한 변수예요. 리액티브 밸류로 선언을 해준 변수죠.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누르면 유니폼으로 변하고 노멀 분포에서 670개의 값을 뽑고 유니폼 분포에서 670개의 값을 뽑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네. 이렇게 리액티브하게 변수가 값을 바꿔서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 그려주는 거는 여기 리액티브 변수, 리액티브 밸류 안에 있는 값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리액티브 함수들을 몇 개를 쭉 7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개념을 유사한 개념들인데 조금씩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네, 상황에 맞게 쓰시면은 될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많이 설명드린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어피리언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HTML UI 부분입니다. 그래서 UI를 어떻게 팬시하고 어떻게 더 뭐 멋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언어들을 쓸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다른 언어들이랑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샤이니에서 주어진 함수들만 가지고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